이 피나무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제 칼에 맞는 피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조각도로 해도 잘, 그러니까 결이 순해요. 결이 순해가지고, 그리고 쪼개짐도 덜해서 조각도로 밀었을 때 뭐 뜯겨 나가거나 이런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조각 처음 입문하거나 이제 고급 조각 할 때도 이 피나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벚나무인데 이제 색상 때문에 이걸 써요. 벚나무를. 얘는 지금 보면 색이 좀,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딱 떠오르는 게, 사람마다 나무 색이 다 달라요. 나무 색을 칠해봐 그러면 다 다르게 하는데 대부분 요 색을 많이 떠올려요. 흔히 말하는 이제 벚나무, 얘가 이제 체리목이거든요. 약간 나무가 붉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붉어지는 게 또 체리목의 특징이죠. 보면 되게 다 붉어지는 나무들 있죠. 얘가 처음엔 이렇게 좀 밝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공기중하고 닿으면서 이게 좀 많이 밝아서 쓰면 쓸수록 재밌어지는 맛이 있어요. 이 벚나무가. 네. 근데 이게 젓가락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벚나무가 휘이 좀 있어요. 휘이. 아까 보면 나무가 흉내 막 이랬잖아요. 이게 네.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벚나무가. 좀 잘 다루기는 해야 돼요. 근데 만들어 놓고 쓰면 내가 쓸 거니까 뭐 선물로 주고 판매할 거 아니면 저는 이거 벚나무 많이 출표하고, 얘는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의 나무. 보면 밝은데도 나무 결이 좀 다양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재밌는데 결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결에 대해 설명할 건데, 결을 알고 나면 얘를 좀 피하게 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완성됐을 때는 단단하거나 뭐 이렇게 피나무를 좀 가공을 해놔도, 잘 만들어놔도 언뜻 보면 그냥 일반 일회용 젓가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르바시아 이렇게 따로 후 가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칠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이걸 애써 만든지 잘 몰라. 그래서 피나무는 그런데 물풀의 나무는 같은 하얀색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으면 이 나무 이 결이 이뻐가지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좀 얘가 좀 광택이 잘해요. 기름칠하면 광이 잘 나요. 그래서 얘가 좀 이뻐서 하는데, 이렇게 셋 중에 상중하다 그러면 얘가 하고 중이고 얘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만들어내기, 끝까지 만들어내기. 그래서 이제 학생들 오면 나는 좀 손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고르라 그러면 몇 명 골라서 해내기는 해요. 얘는 근데 물풀의 나무. 물풀 사포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게 있고, 작업은 요걸 이용해서 해요. 요거 이제 미니 대패예요. 미니 대패인데, 미니 대패인데, 이거는 요즘에 있는 대패를 이제 좀 축소해서, 서양 대패를 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얼 돌려가지고 날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요거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게 요 날 조절하는 걸 어려워요. 날 조절. 왜냐면 대패라는 거를 한 번도 안 다뤄보고, 이거 대패를 좀 다루는 사람이 이걸 쓰면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데, 대패를 한 번도 안 다뤄본 사람이 이걸 쓴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대패 쓰는 방법이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칼이라고 해서 날이라고 하면 이 날이 막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대패에서도 그렇지만 아주 요 바닥에서 살짝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갑을 끼고 하는데, 장갑을 꼈을 때 손으로 여기 바닥을 꽉 누른 상태에서 이거 뒤쪽에서 밀었을 때 손을 살짝 미든다는 느낌에서 멈춰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 난 육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육안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틈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틈 공간이 여기 보여요. 요 공간이 눈을 봤을 때 실선처럼 살짝만 나올 정도로. 손을, 근데 이거는 좀 날도 보고 좀 손감도 좀 봐야 돼. 손 여기 되는 거를 해서 좀 해보고, 좀 연습용 나무를 한번 밀어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실같이 나오면, 이러면 이제 조율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공을 하면 돼요. 이 상태로 깎아 나가면 돼요. 장비는 요거만 쓰면 되고요. 이 나무의 결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대패는 결대로 깎이긴 하는데, 어결일 때도 원래 잘 깎이라고 만든 게 대패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미니 대패이고 위에 덧날도 없다 보니까 어결을 만나면 뜯겨요. 잘 깎이지 않고. 그럼 이게 잘 갈려 있으면 어결도 깎일 텐데 그 정도까지 가공은 안 돼 있어서, 그냥 순결을 만났을 때는 잘 깎이고 어결을 만들면 이게 드드드드 뜯겨요. 근데 보통 나무를 이렇게 각재로 만들어 놓으면 한 3면은 순결로 깎여요. 이 결이라는 건 이제 나무가 자란 방향에 이제 곡선을 따라가는 건데, 연필로 좀 그려야 되는데, 손으로 생각하면 돼. 이게 나무가 결과에서 칼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뜯기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깎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드르르 칼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깎이는데 칼이 거꾸로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빨대 같은 형식으로 돼서 이게 들리고 안 깎여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업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를 눈으로 일반인들이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밀어보면 쭉 깎인다 그러면 이거는 순결 방향이에요. 이거는 순결 방향이고 운이 좋으면 내면 다 순결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어결이 있다 그러면 만들 아까 이렇게 순결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다시 순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뜯기지 않고 잘 깎이게끔 하면 됩니다. 이제 결은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여기 나무 안에서 일단 여기 원하는 나무 아까 말씀드린 나무 안에서 한 짝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가장 비슷한 얘 좀 그때 만들어 좀 지금은 달아요 크게 해서 그래서 높이도 좀 맞는 거 그래서 해보시면 좀 나이도 골라. 한번 골라보세요. 뭐 불편하시면 이쪽 공구를 다루는 쪽은 안 끼셔도 돼요. 나무 잡는 쪽만 이게 얘가 다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요 안쪽 하다가 요 끝 부분에 엄지손 요쪽을 가끔 긁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는 게 안전한데 불편하면 요 잡는 쪽은 꼭 끼고 도구를 잡는 손은 굳이 안 치셔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이제 고르셨으면 연필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네, 젓가락이 갈수록 이제 다 만들게 되면 만들어진 걸 보면 끝에가 뾰족하고 뒤가 넓잖아요. 근데 요 중심을 처음에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여기를 중앙심을 일률적으로 깎는다고 해도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를 자기 거를 고르면서 앞쪽에 쪼바지 쪽을 표시해 준 거예요. 쪼바지 표시에 쪽을 좀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X를 치셔도 되고 난 중심 좀 잘 잡는다 그러면 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요. 한 2에서 3mm 정도 되는 원을 이렇게 그려놓는 게 좋아요. 네. 이 나중에 연필 자국은 다 깎아내고 마지막에 제거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찍어도요? 네, 이렇게. 네. 자, 이제 젓가락을 만들 때 나오면 안 되는 케이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너무 열심히 깎다가 이렇게 이쑤시 시계처럼 만들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이쑤시 시계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든데 하다 보면 잘 깎이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제일 안 좋은 케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심을 이제 벗어나는 여기를 이제 체크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중심을 체크해놨잖아요. 깎으면서 중간중간 내가 중심에 맞게 깎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안 보고 깎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원을 절반 이상 깎았는데도 모르고 계속 거기만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기냐면 결이라는 게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잘 깎이고 어떤 데는 잘 안 깎여요. 그러니까 내가 잘 깎이는 데만 깎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중앙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꼭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깎아볼게요. 대패는 한번 맞춰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실같이 나오면 됩니다. 실같이. 네. 오늘 잘 맞춰져 있네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이 파지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파지법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여기를 잡고요. 면을 먼저 깎으면 힘들어요. 면을 먼저 깎으면. 그래서 우리는 모서리를 깎을 거예요. 모서리. 여기 모서리를 깎을 거예요. 모서리를. 밀어볼까요? 안 맞춰져 있나?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아야 여기 칼날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되어 있어요. 이 방법, 이 칼은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방법만 잘 보면 돼요. 우리는 이 모서리부터 돌아가면서 깎고 나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깎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는 이거 확인을 해줘야 돼요. 꼭. 네. 한번 모서리 깎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어려우면 지금 바짝 부축해서 여기다 이렇게 약간 들고 해도 돼요. 이렇게 들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칼이 여기 있잖아요. 이 대패는 기본적으로 면이 다 붙어야 돼요. 자를 부재에. 요쪽만 뜨면 조금만 떠도 날이 나무에 안 닿아요. 딱 붙는 상태에서 밀어줘야 깎여요. 그렇죠. 이제 나가기 시작하네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잡기 편한데 요만큼을 남겨놓고 깎습니다. 요만큼을 남겨놓고 나중에 끝부분을 정리해서 길이를 맞출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놓고 최대한 손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을 조금 더 주시면
자연스럽게 밑이 좀 또 좁아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깎아 나가는 겁니다. 요 깎는 시간이 대략 한 20분에서 빨리 깎는 한 피나무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아까 말한 이 물풀의 나무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도 걸려요. 예. 결이 안 맞으면 중간중간 보시면서. 근데 여기 바닥에 놓고 하면 저희는 지금 작업대가 있어서 괜찮은데 작업대가 없이 하는 경우 바닥에 놓고 하면 요 부분이 날이 바닥을 이렇게 상처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대 위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 없는 경우는 이렇게 약간 거쳐 이렇게 들고서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게 눕혀서 하면 끝줄 가서 좁아지지가 않아요. 잘. 이건 어떠냐? 어결이 나오면 아까 말한 반대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3면은 순결이고 하나는 어결 정도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에서 뒤로 갈수록 좁아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놓고 하다 보면 또 여기는 힘이 잘 닿고 여기는 또 힘이 잘 안 닿다 보니까 중간에만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껏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 부분도 좀 제거해 가면서 깎아 나가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확인은 꼭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이걸 100% 만들면 안 돼요. 한 80% 정도만. 왜냐면 젓가락이라는 게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80%만 만들어 놓고 얘도 80%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조율하면서 크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얘를 처음 할 때 100%를 맞춰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이게 약간 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여지를 좀 남겨야 돼요. 칭찬만. 잘 깎는다, 빨리. 네, 잘 깎으셨네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날카롭잖아요. 여기는 이제 요 모서리만 두세 번 정도 해서 이제 각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둥을 깎는 게 아니고 각만 살짝 만졌을 때 부드럽게끔 각만 살짝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요걸로 해도 되고 사포로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네. 저희는 가장 베스트는 칼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어깨를 만났다거나 이런 데는 이제 사포가 가면 좀 쉽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요것도 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살짝 이걸로 살짝 좀 나가면서 편해져요. 모서리 먼저 살짝 깎고. 사포 치기 전에 이거 한번 하는 거 같아요. 여기요. 여기 각 요만큼 남잖아요. 이제 둥근데 아까 이제 연필 자국 있죠? 요거만 이제 거의 남고 깎았잖아요. 그쵸? 요 부분은 이제 쳐내야 돼요. 이것도 사포를 하지 않고 요걸로 스트레스 이렇게 잡고 이쪽을 해서 이렇게 날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원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연필이 깎여 나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치면 한결이게 아까 말한 사포를 안 들고도 칼로도 충분히 이게 제거가 돼요.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완전 검은색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긴 거는 잘라내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나머지는 이제 사포로 이제 손잡이 위주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거 바르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미네랄 오일을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게 그냥 담가놨다가 빼는 게 가장 좋아요. 담가놨다. 이게 미네랄 오일은 스며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에다가 부어놓고 그냥 담가놨다가 도마도 마찬가지로 담가놨다가 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는 이제 체험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이런 천이나 이거 지금 키친타월이에요. 키친타월이 먼지가 제일 안 나서 좋더라고. 그거 없으면 좀 더 좋은 광목천 잘라가지고 쓰시면 되고, 없으면 키친타월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 너무 과하게 나와. 충분히 얘를 묻히고, 손님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짓. 그렇죠. 뭐 하시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사포를 좀 하세요.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이제 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나와요. 자기가 열심히 사포질하고 이러면 광이 이렇게 쫙 돌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피나무는 지금 나무 나이테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쫙 매력이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고 나면 네, 나무 색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다른 나무 이렇게 벚나무나 뭐 이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무늬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하고 나면 이 기름 바를 때 진짜 너무 딱 만족감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 니티나무가 네, 무늬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만큼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게 이제 물의 내성이 생겨요. 그리고 손때도 덜 타고 잘 닦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 바르고, 이제 발라 보시면 금방 먹어서 이제 딱 보면 방금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무광으로 변하잖아요. 광염. 그런 데도 이제 좀 더 발라줘요. 꼼꼼해서 빠짐없이. 특히 여기 마구리 면을, 여기는 길이 많이 나거든요. 요 마구리 단면 여기는 많이 넣어줘야 돼요.